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교과서 책의 딱 절반이에요. 절반. 오늘까지 하는 내용 알고리즘까지가 31장이 제가 생각하는 책을 1부와 2부로 나눴을 때 1부에 해당되는 게 이번 시간까지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는 게 2부의 시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 전체를 1부와 2부로 나눈다. 물론 중간에 세부적으로 더 나눠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책으로 만약에 분리를 시킨다 하면 알고리즘까지가 첫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나머지까지가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는 흔히 말하는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도 다루진 않았습니다. 물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직접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한두 번 딱 연습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주로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메인 메서드 또는 하나의 메인 메서드와 동일한 레벨의 함수들을 만들면서 메서드들을 만들면서 C샵의 어떠한 기초 문법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알고리즘 파트는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키워드, 현재까지 배워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몇 가지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음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학습하기 쉬운 기초 알고리즘 12개로 한번 묶어놨습니다. 어떠한 수학적인 사전 지식이 없어도 현재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착실히 따라왔다면 한 번 정도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시라고 현재 시점에서 책의 딱 절반 시점에서 제가 알고리즘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제목으로 한번 31장 31강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사실 알고리즘 파트는 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처음에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자. 1번 합계 알고리즘 이미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합계 알고리즘부터 그룹 알고리즘까지 이러한 모양으로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면 어떠한 결과값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낼 수 있습니다 해서 학습하기 쉬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하기 쉬운 알고리즘 12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자. 물론 31장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책의 다른 장보다 굉장히 긴 장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채팅을 통해서 Q&A를 하면서 진행하는 이번 시간은요. 따로 전체적인 거를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가이드만 주고요. 한 개 정도만 한번 같이 데모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가이드 드린 동영상 보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셔도 됩니다. 이번 장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32장으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 다뤄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오랜 기간 투자해서 알고리즘 31장은 다 완성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1장부터 31장까지는 제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 절차 지향이 뭐냐면 순서대로 타입하는 거예요. 메인 메서드에서 또는 함수 레벨에서 순서대로 입력, 처리, 출력 형태대로 개발하는 것을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장부터 32장부터는 클래스 기반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뭐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31장에는 제가 12개의 알고리즘을 넣어놨는데요. 정말로 학습하기 쉬운 알고리즘 12개를 넣어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지만 얘네들은 쉬운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현업 알고리즘으로 통해요. 여기서 말하는 현업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C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한다. 일을 하는 개발자들을 전체 100%에서 95% 이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영역에서 C샵 개발자가 일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로직들이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C샵 프로그래밍 공부하기 전에 엑셀과 같은 워드 엑셀에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들어봤거든요. 어떠한 내용의 합계를 구한다든가 카운트를 구한다든가 에버리지를 구한다든가 맥스를 구한다든가 민 값을 구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어떤 표 형태의 데이터를 차트를 그려낸다든가 등등등의 어떤 엑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엑셀에서는 sum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통해서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통해서 어떤 합계를 구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sum과 같은 기능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의 합계를 구하세요. 주어진 자료의 카운트를 구하세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80점보다 높은 점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등등등. 평균을 구하세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등등등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초급 난이도로 이 5개의 알고리즘이라고도 표현하기 미안할 정도로 누구나 다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5개를 우리가 초급 알고리즘을 한번 제가 넣어놨고요. 중급은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최대값을 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최소값을 구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뭐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만약에 동일값이 발생했을다.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더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혼합 알고리즘, 이미 있는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낼 줄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고급 알고리즘은 쉬운 알고리즘 12개 중에서의 고급이고요. 누구나 다 적어도 알고리즘 또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 과목에서 누구나 다 다뤄보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뒤로 다시 한번 가보면 sum 하나, 둘, 셋, 넷, 5개 6, 7, 8, 9, 10, 11, 12개예요. 12개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책에 나오는 정도는 제가 항상 알고리즘 파트는 외워서라도 이 코드를 구현을 해낼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럴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50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해라. 그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어진 어떤 레코드들 중에서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등수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라. 랭킹을 구해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거의 넘버1이 정렬이죠. 소팅 알고리즘.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가나다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즉 오름차순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또는 C, B, A 순서대로 다, 나, 가 순서대로 3, 2, 1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그 값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정렬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역시 중요하죠. 특정한 자료를 검색하는데 검색은 1부터 10만 건이라면 1부터 10만 번을 순서대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반씩 나눠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반씩 나눠서 트리 모양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이진 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뭐뭐뭐 검색. 역시 여기는 알고리즘의 꽃, 정렬과 검색 부분은 알고리즘의 꽂힌 영역이에요. 즉 뭐뭐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학자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의 영역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의, 프로그래밍 학자들의 연구 영역이 여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과서다운, 제 책 이름이 뭐예요? C# 교과서잖아요. 가장 교과서다운 정렬 알고리즘 하나, 검색 알고리즘 하나 또는 두 개, 이진 검색. 그 중에서 교과서다운 알고리즘은 선택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이진 검색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병합은 큰 의미는 없긴 한데요. 배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정도인데요.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병합 정렬을 사용해서 합치는 것도 한번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최빈 값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별표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성적이 80점이 가장 많더라, 70점대가 가장 많더라, 100점대가 가장 많더라, 이런 최빈 값을 구하는 거, 어느 점수대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지를 구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알고리즘. 그룹 알고리즘은 그룹화 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룹화해서 어떤 소개를 구한다든가 특정 그룹에 어떠한 그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합계를 구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룹 알고리즘입니다. 참고적으로 학생 개발자다, 아니 학생 개발자 이전의 학생이다,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하면 이 12개는 암기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제가 암기를 몇 번 얘기하는데 이 12개는 그냥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암기하는 게 쉽진 않겠죠. 만약에 제가 코딩 테스트를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본다, 어느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알고리즘은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고리즘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 딱 보면 바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 개발자 이전에 학생분들은 조금 아쉽죠. 제가 봤을 때 아쉽다라는 게 불쌍하죠.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암기 해설에도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풀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아쉽긴 해요. 오히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20대 학생 개발자 분들이 저보다 알고리즘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알아야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력을 보고 제가 뭐뭐뭐를 만들어 본, 어떤 프로젝트 진행해 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써주는 거지, 제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제가 어떻게 잘 구현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개발자분들은 제가 불쌍하게 보는 게, 그런 거를 평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박용준 강사가 제시하는 한 12개 정도는 그냥 외워서라도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편하더라,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 알고리즘부터 그룹 알고리즘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서라도,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외워서라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알고리즘 관련해서 12개를 다 타이핑 레벨로 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가이드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제 블로그 단넷코리아.com 제 블로그에 북스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는 C샵을 C로 표현했는데, 저는 첫자 대문자 어떤 단어를 좋아해서 그냥 C샵보다는 C를 좋아해서 C샵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C샵 폴더에 C샵 가이드라는 경로가 딱 들어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링크 정리해드렸잖아요. 링크 정리해드린 31장 밑에 쭉 보면 제가 12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순위, 정렬, 검색, 병합, 최빈값, 그룹 알고리즘 12개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좌를 보시고 시간 날 때 여기 가서 한번 시간 날 때 오늘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이 동영상이면 충분해요. 가이드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뒤에서 나오는 개치지향 프로그램에서 메서드 공부할 때 얘를 메서드로 구현해보고 얘를 뭐 메서드로 구현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링크를 쓰겠죠. 저는 이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얘네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편리한 확장 메서드인 링크의 확장 메서드를 쓰겠죠. 저라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문, 포문을 잘 써야 돼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 내서 12개 정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더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2개는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플러스 중간에 처리 부분,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눠놓고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처리 부분 파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블랭크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코드 만들어놓고 결과를 낼 정도로 코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손끝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C# 교과서 학습 가이드 이 사이트에 가 보시면 이만큼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언제든지 다른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강좌를 보고 계시다면 이만큼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파트 책을 딱 2등분 했을 때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썸 알고리즘부터 그룹 알고리즘까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소트 알고리즘 하나만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트 알고리즘 그 중에서 선택 정렬.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정렬해라.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차이점은요. 저는 이게 암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못 써요. 이제 저는 머리가 굳었어요. 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선택 정렬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직접 한번 이걸 해놓고 얘가 어떻게 되게 32154가 데이터에 들어있다. 그럼 데이터 배열을 1, 2, 3, 4, 5 또는 5, 4, 3, 2, 1로 정렬시켜서 데이터를 딱 출력했을 때 제가 한번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3, 2, 1, 5, 4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얘가 1, 2, 3, 4, 5로 정렬이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미리 책을 보거나 또는 소스를 보지 마시고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느껴보시면 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안 되지? 한 30분 막 했는데도 안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포문 사용법, if문 사용법,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 정렬 알고리즘 자체만 가지고도 가장 기본적인 선택 정렬 알고리즘 자체만 가지고도 그 코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뭐뭐를 구현한다 이런 뭐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막상 만나보면 천재가 아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 개발자를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진짜 천재 개발자예요. 예, 그거는 인정해요, 제가. 항상 부럽죠, 그분들은. 머리 쓰는 방식이.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정렬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렬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정렬해요? 데이터를 1, 2, 3, 4, 5. 그러면 어레이 클래스에 소트 메서드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볼까요? 끝. 1, 2, 3, 4, 5로 정렬이 되는데요. 끝. 되네요. 잘 되네요. 다시요. R2 위쪽, R2 위쪽. 다시. 그럼 얘를 정렬해주고 싶다. 그러면 system.link namespace 추가해 놓고 뭘 사용한다? 데이터에 추가적인 어떤 속성 없잖아요. 그럼 order by d goes to d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order by descending, order by ascending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데이터, 넘겨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order by 하게 되면 뭐가 된다? 1, 2, 3, 4, 5로 정렬이 되는 거고. 다시요. order by descending 해라. 그러면 order by descending 해라. number goes to number 또는 x goes to x. 그럼 뭐에 따라서? 그 값 자체에 따라서 descending으로 보여줘라. 그럼 5, 4, 3, 2, 1 하면 돼요. 끝. 저는 더 이상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있는 API만 잘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적인 흐름을 다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업에서 그냥 개발할 때는 이미 있는 API를 잘 써서 무엇인가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로직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알고리즘이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한번 시켜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잠깐만요. 다시요. 그러면 제가 많이 하는 게 인풋, 여러분들이 수십 번, 제 강의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모양. 인풋 해라. 인풋에서 다시요. 한 줄을 아끼기 위해서 인풋을 해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는 지금 5개이지만 5개는 우리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인풋이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한다?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어떤 알고리즘을 거치면, 여기가 프로세스 부분이 알고리즘 파트예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1, 2, 3, 4, 5 또는 5, 4, 3, 2, 1로 정렬이 되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알고리즘 파트입니다. 여기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여러분들만의 효율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알고리즘 쓰면 더 효율이 좋더라, 훨씬 더 빠르더라,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알고리즘 파트예요. 자, 그러면 저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암기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암기, 알고리즘 같은 한 200개 정도 암기해 놓고 있으세요. 그럼 좋아요. 어쨌든 12개 정도.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코딩 테스트를, 알고리즘을 공부한다,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 하면 저는 한 2, 300개 정도 암기해 놓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회사에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어떤 경력이라든가 제가 했던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코딩 테스트로 단순하게 알고리즘을 테스트 본다. 그러면 현재 일반적인 알고리즘 책에서 다루는 한 300개 이상을 그냥 통으로 암기해 놓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연습하다 보면 그게 돼요. 암기할 정도로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암기란 단어 한 10번 쓰는 것 같은데, 암기할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면, 타이핑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치 물론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선택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는 첫 번째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를 선택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암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i번째 반복에서는, i번째는 i가 데이터의 랭스만큼, 전체 n-1번째만큼 반복해라. i를 플러스. 이거 뭐 틀리면 안 될 텐데. 틀리진 않겠죠, 설마. 뭐 틀리면 바꾸면 금방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j 번째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이게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j번째 반복은, 두 번째 반복은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예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에요. 알고리즘은 j가 데이터의 랭스 번째까지, 즉 n번째까지, 그 다음에 j를 플러스 해라. 이렇게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서는 뭐를 하자? i번째하고 j번째 데이터를 스와핑 해주는 거. 이거 제 책에서 어딘가에 미리 넣어놨어요. 이 코드만은.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 i번째 데이터가 데이터에 j번째 데이터보다 크냐를 물어봐요. 이 부동호에 따라서 큰 걸 뒤로 보내주는 것을 오름차순이고, 이 부동호가 반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 돼요. 참고적으로 오름차순이 되고 내림차순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참고적으로 알고리즘 파트는 제가 데모는 인터랙티브에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기반으로 공부하시고요. F11번 눌러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템프 변수 정수형으로 하죠. 템프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템프 변수에다가 i번째, 데이터의 i번째, 데이터의 i번째에다가 데이터의 j번째, 서로 자리를 수합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j번째에다가 템프 번째. 참고적으로 이 세 줄이 왜 이렇게,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C 언어로 공부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코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i하고 j를 비교했을 때 i 값이 크다. 그럼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자리 바꿔라. 지금 그러면 가장 반복하면서 가장 작은 게 왼쪽에 채워진다라는 거죠. 왼쪽서부터. 그러면 템프 번째 i 번째 j, j 번째 템프 하게 되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준다. i 번째하고 j 번째. 끝. 이게 여기 부분 코드, 2번 부분 코드. 잠깐만요. 제 박스가 그려지나? 아, 그려지는구나. 여기 부분 코드의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선택정렬, 셀렉션 소트라고 해요. 선택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을. 그러면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포문상에서 출력해주면 되는데, 그냥 인터랙티브니까 데이터 한번 출력해볼게요. 1, 2, 3, 4, 5로 나오는지 엔터. 그러면 1, 2, 3, 4, 5로 정렬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정렬이 돼서 이렇게.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형태로 절차지향으로 순서대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는데, 입력하는 데이터 영역에 해당되는 게 변수라든가 배열이라든가 구조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컬렉션, 나중에는 거의 다 컬렉션이죠. 컬렉션. 어떤 리스트 형태의 구조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부분 프로세스만 딱 잠가 놓고 문제 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번 같이 주어졌을 때 5, 4, 3, 2, 1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 코드, 여기 안에 들어온 코드는 수십, 수백, 수만 개의 어떤 코드 모양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절차, 왼쪽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 이런 절차를 사용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선택정렬. 이 알고리즘 모양에 이름이 있어요. 셀렉션 소트라고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선택정렬 알고리즘은 코드까지도, 이 모양까지도 암기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머리 쓸 필요 없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 나오게 만드는 능력이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10하고 가장 가까운 수는 뭐예요? 5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우리가 구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건 하나의 예제예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여기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효율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미 선택 정렬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데이터가 5개일 때는 뭐 표시도 안 나겠지만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10만 건 중에서 정렬을 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표시가 엄청나게 나죠.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있고 그나마 제일 빠른 게 있고 아직 새로운 알고리즘이 도전할 만한 영역인 거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렬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고요. 알고리즘 학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포문에 대한 사용법 또는 이품에 대한 사용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손끝에 더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더 반복하면서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모양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바꾸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알고리즘 파트는 이걸 좀 바꾸긴 하네요. i 플러스 1번째부터 또는 n-1번째까지 이런 거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표현 방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알고리즘이 뭔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여기를 없애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쉬운 알고리즘 12개 합계 알고리즘부터 그룹 알고리즘까지 여러분들이 12개 알고리즘 썸부터 그룹까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썸 알고리즘부터 그룹 알고리즘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책에 있는 내용 꼭 한 번씩 시간 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C샵 교과서 학습 가이드 이 경로에 일단 12개 넣어놨습니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세요.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12개 한번 만드는 과정. 제가 책을 쓸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스를 만드는 거를 바탕으로 책에 소스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알고리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일단은 12개 알고리즘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벅차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썸부터 그룹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동영상을 시간 냈을 때 보시고요. 소트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으신 분들이 너무나 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알고리즘 파트예요. 대신 그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 12개 정도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관련해서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된다면 뼈대는 지금 12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선택 정렬만 좀 전에 보여드린 알고리즘 이름, 그 코드 모양 이름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퀵 정렬도 나올 수 있고요. 기수 정렬도 나올 수 있고요. 삽입 정렬 나올 수 있고요. 선택 정렬과 버블 소트, 거품 정렬은 뭐 거의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뭐뭐 알고리즘 이름이 매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산, 제가 자꾸 컴퓨터 공학을 전산이라고 발음하는 거는 거기서 제 나이가 보이죠. 어쨌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알고리즘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제 책에서는 일단 12개까지만 딱 끊고 알고리즘은 끊고
추가적인 거는 어쨌든 현업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직접 짜서 하는 시간보다 업무용 프로그램,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구현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API를, 일단은 제 책은 그래요. 제가 API를 많이 강조하는 게 이미 있는 API를 빨리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구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그러한 API를 잘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각각의 그 API를 구현하는 밑바탕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탐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거를, 일단은 이미 있는 기능들, 제공하는 기능들을 잘 사용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게 익숙하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머리 쓰는 영역, 알고리즘 파트를 나는 더 연구해보고 싶다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책 관련된 걸 더 보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12개 알고리즘에 대한 가이드만 드렸고요. 시간 나실 때 C# 교과서 가이드 웹페이지를 보시고 12개 알고리즘을 먼저 정리하시고, 책에서는 알고리즘과 링크를 통해서 둘 다 똑같은 내용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알고리즘으로 12개, 링크로 12개를 해놓으면 24개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요. 12개 알고리즘 암기하다시피 해서 여러분들 손에 타이핑 시작하면 몇 분 내에 바로 결과 나오게 완성을 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제 책은 일단은 암기 과목으로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알아야지, 어떤 명령을 알아야지 어떤 결과를 나중에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만큼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타이핑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